2화 멀리서 한국의 전국을 바라본 팽그레니의 소회. 안녕하세요 여러분, 팽그레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팽그레디오의 DJ 팽그레니입니다. 제가 2025년 3월 1일에 팽그레디오 첫 영상을 올리고 드디어 유튜브 채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첫 대본을 2024년 9월 15일에 쓰고 빨리 영상을 만들고 싶었지만 어떻게 만들지를 몰라서 대본만 몇 번 쓰고 실제 영상을 완성한 건 2025년 3월 1일이었어요. 3일절에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더라고요. 저의 게으름과 무능력의 압제에서 해방된 개인적인 독립기념일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직 지인들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저 혼자 본 조회수로 10이 찍혀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시작한 제게 참 대견하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첫 영상을 올린 후 이제껏 쓴 대본의 순서대로 올리려고 하다가 개엄 이후 한국의 전국을 보며 이걸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대본을 씁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8일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한국에서 30살까지 살았고 30에 외국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44이 되었을 때 10년짜리 영주권이 만료되어 영주권을 갱신할지 미국 시민권을 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미국 국적이니 저도 언제가 됐든 바꾸긴 해야 할 것 같아 미국 시민권을 따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국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왜 더 일찍 시민권을 따지 않았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제 안에서 국적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제 평생을 한국인으로 살았고 외국에서도 한국인으로 살았습니다. 물론 국적을 바꿔도 제가 한국 태생이라는 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시민권을 따는 게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저란 인간은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보다 제 내면에서 정리가 되어야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약간 청개구리 기질도 있어서 저를 납득시키지 않으면서 자꾸 강요하면 더 반대편으로 뛰어가기도 합니다. 미국에 온 지 15년이 되어서야 저는 국적을 바꾸는 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공식적 국적이 상관없이 한국은 저의 고국이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제 기도 속에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보다 한국의 위상은 더 많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문학의 영향력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생각하며 뿌듯했어요. 한국에는 세계가 인정할 만한 기술력으로 대단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기업들도 있고 K-팝을 비롯한 멋진 컨텐츠들은 세계인의 호응을 이끌어내었죠. 영토는 작을지라도 한국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세계적인 것이 되는 것을 보며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에는 언제나 무지했고 무관심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누굴 뽑더라도 똑같다고 그게 그거다 라는 말을 했고 정치가 밥을 먹여주냐 라고도 했죠. 공적이지만 왠지 음침해 보이기도 하는 곳이 정치판이라고도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필요는 하게 있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참아줘야 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을 떠난 후에는 훨씬 더 무지했습니다. 저는 타국에서의 삶을 꾸려나가고 잠을 못 자가며 꼬맹이들을 키우기에 바빴거든요. 그리고 너무 뻔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정치판은 저와는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그러던 중 12.3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을 때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계엄은 탱크로 국민들에 맞섰던 무시무시한 사건이었는데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났다고? 진짜 제정신인 건가?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문장에 뭔가 큰일이 있긴 한가 보다 했습니다. 헌데 뭔가 싱겁게 모든 상황이 정리되길래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끝나는 건가 보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또 무관심해졌어요. 더군다나 외국에 있으니 또 제 일에만 골몰함을 지냈죠. 그러던 중 1월에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이름도 생소한 공수처라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을 통해 체포되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웬 체포? 현직 대통령을? 알고 보니 제가 무관심했던 한 달 새에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었고 탄핵 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잖아. 저는 불법 계엄이라는 어휘가 어색했어요. 나는 법도 모르고 정치도 모르지만 계엄권이 대통령만 갖는 헌법상 보장된 고유 권한이라면 그걸 쓴 것이 왜 불법이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모든 권력을 절차에 맞게 쓰도록 법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발동한 계엄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으나 검찰총장을 한 것은 알고 있었기에 법에 관한 한 전문가인 대통령이 이 일을 허투루 처리하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해서 유튜브를 통해 열심히 그간 있었던 일들을 알아보며 어떤 게 진실인지를 스스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제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된 게 윤 대통령이 3,000명의 경찰력을 대동하여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공수처와 자신을 지키려는 경호처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혹시 유혈 사태가 일어날까 염려하여 스스로 잡혀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본 정치인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에 바빴고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해가 되는 것들은 절대 하지 않고 논란이 되면 모른다고 하는 파렴치 이미지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분은 자기를 다 던지고 나를 잡으러 오는 애들도 우리 국민이니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약간 초현실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구나. 찐으로 국민을 염려하는 지도자구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투옥되더라도 유혈 사태를 막겠다. 불법 수사와 체포 시도에 스스로 끌려가길 선택하신 그분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어요. 대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자에게서 보이는 고귀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떤 정치인의 팬이 된 적이 없었습니다. 요새는 정치인에게도 소위 누구누구 빠라는 전미어를 붙이며 팬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빠가 아니라 그분이 지키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친미동맹을 통해 적국들을 견제하고 도발을 방지하는 군사적인 안정, 적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간첩질을 하는 자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엄정히 대응하는 주권을 지키는 법치주의를 함께 추구합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뒷배가 아니어도 능력을 갖춘 자가 기용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지지합니다. 민주주의 속의 권력에 대해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근본으로 지켜지며 국민이 자신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가 부정으로 훼손되지 않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고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엄 이후 한국에서 펼쳐진 일들을 보니 말이 안 나오게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는 현실을 이영만리 타국에서 보고 제 가슴이 불타올랐어요. 어쩌면 좋은가. 이런 나라였다고? 내가 은근한 국뽕으로 응원하는 나의 고국에서 자유와 법치의 가치가 무너졌고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알지도 못할 정도로 처참한 모습의 연속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나라든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실제 포탄이 오가는 전쟁을 치르고도 있죠.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나 총성 없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화교들과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정작 주인된 국민들은 그의 반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나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왜 젊은이들이 삶을 꾸리기가 힘들까에 대한 답이 이제서야 보였습니다.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쉽게 사회의 요직에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 놓았더라고요. 중국인들이 한국 경찰에 투입되고 한국 군대에 들어갔으며 외국 국적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소식은 정말 어리나가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허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들이 적국의 지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는 게 간첩질 아닙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자명해 보이지만 헌재에서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넘쳐나는 부정의 증거물들을 보면서도 그냥 믿으라고요? 선거는 검증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선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갓 성인이 된 젊은이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소신과 열망을 담아 한 표를 행사하고 그렇게 뽑힌 자신의 대표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굴러가도록 해야 하는 시스템에서 빳빳한 투표지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을까요? 형상기업종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참 말 가지고 잘 노네 싶더군요. 어떻게 민주당만 10% 차이로 사전투표에서 늘 이길 수가 있나요? 그 확률은 신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통계라고 하더군요. 사법부는 어떤가요? 법 절차에 따른 공정성, 형평성은 개나 주고 어떤 국민이 재판을 받든 보장되어야 하는 방어권도 심지어 현직 대통령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TF가 준 대본과 시나리오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당당히 항변하는 헌재와 계속 말이 바뀌는 증인들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모습에 억울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국회는 어떤가요? 자신을 감사하려 했다고,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수사하려 한다고, 29번의 탄핵을 소추하고 나라의 살림을 꾸려갈 정당한 많은 예산을 영원으로 삭감하여 행정부의 손발을 꽁꽁 묶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제가 가정을 꾸리는 데에 꼭 필요한 수입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해보니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는데도 누군가가 틀어쥐고 있어서 내가 쓸 수 없고 나의 손발을 묶어서 무력하게 만든다면 그 짜증은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내러티브 보도에 대해서 미리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 언론들의 실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습니다. 기자 정신으로 대표되었던 사실보도, 권력을 파헤쳐서라도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은 눈을 씻고 찾기 어려운 대신 특정 세력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왜곡 보도, 편파 방송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에 잘못된 정보를 넣어주며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뇌되고 선동되도록 유도하고 종용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유튜브로 옮겨진 플랫폼의 다양성과 변화로 인해 우리는 진실의 눈을 뜨게 되었고 스스로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깨어난 것입니다. 언론은 꼭 수술대 위에 올라야 하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나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던 한국의 현실을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수장이 가만두고 보고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안위와 영화를 생각했다면 윤 대통령은 가만히 무늬만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임기를 채우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거대 야당이 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당의 탄핵 요구, 분열되고 배신하는 여당 세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해야만 하고 알려야 할 일들을 국민들에게 호소하려고 제발 이런 현실을 깨닫고 눈을 뜨라고
마지막 보루였던 계엄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결정에 앞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와 고초를 직면하게 될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자신의 직위와 건강과 가족과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결단하셨고 행동으로 옮기되 적법하게 진행하셨으며 국민들을 위해 싸우고 자신을 희생하며 감내하셨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지도자를 지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다른 답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의 매력에 기반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기반해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지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만약 그 지도자가 후에 부패하게 된다면 철회되는 한시적인 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알아보시고 알고 계실 일들입니다. 하나만 해도 어질어질한데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형국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려서 절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대로라면 적국의 나라가 넘어갈 것 같아서 저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한국을 도와주세요. 한국의 국민들에게서 자유를 빼앗으려는 세력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구석구석을 이 기회를 통해 싹 청소하고 죽어가는 기관을 도려내고 수술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아름다운 나의 고국이 되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온 청년들, 나라가 걱정스러워 혹한의 날씨에도 태극기 들고 나오신 어르신들의 소식을 보며 특히나 어르신들은 나라가 이 꼴이라 청년들에게 미안해하시고 청년들은 어르신들이 이제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며 감사를 전하는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벅차올랐습니다. 한국을 괴롭히던 세대 갈등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가치 앞에서 세대 융화로 바뀌었습니다. 지독한 남녀 갈등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공유하는 같은 가치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며 이건 뭐 거의 영화 같은 극적 반전이잖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이건 아니라고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하며 국민에게 진정한 주권이 있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모습은 너무 멋지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대학생들과 10대 아이들의 시국 선언이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고 제대로 생각하며 소신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멋진 한국의 청년 세대가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헬조선이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네, 나라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나이가 어릴 뿐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체제 전복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나라는 진심으로 희망이 있구나 안도했어요. 물론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형국이라 늘 조마조마하긴 했지만요. 삐까뻔쩍한 콘텐츠들에 대한 국뽕이 아니라 이제는 실제 한국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 그동안은 몰라서 당했으나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나라가 간첩질과 부정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것을 보며 현실에 기반한 진정한 국뽕이 차올랐습니다. 기억해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아파하며 한국의 회복을 중보기도 하는 동지들이 외국에도 있다는 것을요. 2월에 아이 소아과를 갔다 오는 길에 마트 앞에서 어르신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적은 수지만 집회를 하고 계시길래 저희도 잠시나마 함께 했습니다.
11살의 아이는 이분들이 왜 이러시는지 몰라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집회 관계자분께서 저희에게 태극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마이크를 들고 대통령을 생각하면 요새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하시며 타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염려로 괴롭다고 운을 떼셨습니다. 또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청년들을 위해 후원금을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도 함께 구호를 외치고 참여하다가 돌아왔습니다. 후에 아이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고 많은 정보였지만 간단히 말해 한국이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는 위기라고 하니 아이의 표정이 사뭇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 공산주의가 어떤 사상인지에 대해 종종 설명을 해줘서 그게 어떤 뜻인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뭘 하고 싶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네가 어디서 살고 싶든 뭘 배우고 싶든 너에겐 자유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가지만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거기선 독재자가 곧 신이거든. 개인의 자유가 없고 오직 독재자를 위한 부속품 같은 취급을 받으며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들이라고. 그런데 이번에 한국의 대통령이 내려가시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이 될 수도 있다고. 큰아이는 이미 미디어를 통해 윤 대통령님의 계엄에 대해서 알고 있더군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이기에 한국에도 이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삼촌 가족들이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정말 꿈에도 제가 이런 설명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뽀인 제가 뒤숭숭한 마음에 새벽에 깨서 유튜브 뉴스를 확인하고 혹시 석방되셨을까?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 새로운 정보가 나온 게 있나? 검색하다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최악의 수면을 지난 몇 개월 동안 유지하다가 오늘 가슴에 돌덩어리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윤 대통령님께서 석방되신 거예요. 예.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국민들에게 90도 인사를 하시며 뜨거운 눈시울을 보이셨으나 당당히 나는 이길 것이다 라는 의미로 힘찬 주먹을 보이시는 그분의 영상을 보니 목이 메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발 그분이 이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들에게 되돌려주기로 하신 진정한 주권을 찾아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의 관계와 모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공의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길 기도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 자유자로서 삶의 터전과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기에 저와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대척점에 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그대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야 의견의 피력이 있을 것이고 대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야 논쟁도 가능하지요. 권력에 반대되는 건 다 죽여버리는 곳에서 논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그런 곳이 되도록 방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선거에 부정은 없어야 공직자들에게 권력을 이양함에 있어 믿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밑바닥에서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자유 시스템의 뼈대가 꺾이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 자유 안에서 저와 논쟁을 하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 선곡이 없어요. 저의 그간의 마음의 높낮이가 음악이 되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슬픔과 불안의 단초가 있는 음악이지만 다음 편에선 환희의 찬가와 희망가를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저에게 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펭그레디오의 펭디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바이. 펭그레디오